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환기 통신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포인트의 뜻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점대 점방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와 컴퓨터 한 대를 1대1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멀티 포인트다 라고 하게 되면 멀티 포인트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멀티 드랍이라 그래요. 멀티 드롭, 멀티 드랍 그렇게 부르는데, 얘는 이제 컴퓨터 한 대랑 여러 개의 단말기들을 연결시키는 방식 1대 N 방식을 보고 우리가 멀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 교환 회선을 이용해서 가장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설치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1대1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만약에 한 교실 안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학생한테 인사한 거죠. 왜 두 명밖에 없으니까.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멀티 포인트다 그럼 멀티의 뜻이 여러 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멀티가 여러 개, 여러 개, 다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멀티야, 멀티. 여러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내 컴퓨터 한 대랑 이제 여러 개의 지능형 단말기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지능형 단말기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네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몰라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우리가 통신할 수 있어요. 고속으로 통신이 가능한 게 우리 멀티 포인트요. 그래서 멀티 그러면 여러 개다, 다중이다, 고속이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아예 넣어버리면 돼요. 얘는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 1대1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단말기 한 대, 컴퓨터 한 대하고 1대1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멀티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 이제 단말기들이 여러 개 이제 연결돼 있는 방식이요. 그랬을 때 1대1로 연결돼 있을 때는 중간에 내가 끊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상대방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끊고 나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멀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에다가 이제 단말기를 여러 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간에 끊고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으면 전부 다 각각의 단말기들한테 신호를 다 보내봐야 돼요. 너 나한테 보내줄 거 있어? 너 보낼 거 있어? 너 보낼 거 있어? 그렇게 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제 끊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보낼 거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하면 통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돼요. 그때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신호를 보낼 때 폴링이라는 게 있고 셀렉션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링이라는 거는 너 나한테 보내줄 거 있어? 보내줄 게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셀렉션이라는 거는 받을 준비 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셀렉션이요. 그래서 폴링이다, 셀렉션이다 이런 말들은 멀티 포인트 방식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이다, 셀렉션이다 이런 말이 시험 문제상에 보이면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얘네 이제 컴퓨터 한 대에다가 다른 단말기들을 여러 대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방식보다는 회선 경비가 많이 증가가 돼요. 선을 여러 개 설치해야 되고, 선이 여러 개 있으면 그만큼 선을 꽂을 수 있는 구멍도 여러 개 있어야죠. 그래서 선 꽂는 구멍을 보고 우리가 포트라고 해요. 그 포트 수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마다 만약에 내가 통신의 선으로 전화선을 쓴다. 그럼 모뎀이라는 것도 여러 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복 조기도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어하다 보니까 제어 소프트웨어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 포인트에는 버퍼 기능도 있어요. 버퍼가 임시 기억 장소죠. 그래서 누가 어떤 상태다, 누가 어떤 상태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버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멀티 포인트예요. 그래서 통신 구성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기 좀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이제 도입된 그런 교환기 이름이 TDX 10번이에요. 그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TDX 9번도 있고 8번도 있고 7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쓰진 않아요. 외국에서 이제 개발된 거고 10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들어온 그 단말기 이름이 TDX 10번이요. 얘는 이제 시내, 시외 전화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얘가 ISDN의 이제 대두식 구축 표준형을 보고 우리가 TDX 10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XE 10번이라고 있는데 AXE 10번이라는 거는 전자식 교환기예요. 전자식 교환기. 10원의 방식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교환기 이름이 AXE 10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ESS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PCM 방식의 교환기, PCM 방식의 교환기를 보고 우리가 ESS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TDX 1A요. TDX 1번이다. 한국에는 10번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럼 TDX 1이다. 그러면 이제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데 그거를 개량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뒤에다가 A라고 요 글자 한 글자 더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개발한 그런 신의 중계용 그런 교환기를 보고 TDX1A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환기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국내 최초에 들어온 게 뭐냐? 그거 이제 물어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에 보니까 단말기가 4개가 있대요. 4개의 단말기가 있는데 이 4개의 단말기를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겠대요. 그때 이제 회선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얘는 이제 단말기 4개 그랬으니까 점을 4개 그려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에서 이 4개의 단말기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 1대1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시키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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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시키고 얘하고 얘도 연결시켜야죠. 얘하고 얘도 연결시켜야죠. 이렇게 연결시켜야 전부 다 모든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회선수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공중 교환 회선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통신회선 구성 형태가 뭐냐? 그게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방식이요. 점대점 방식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폴링하는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폴링 나왔네요. 폴링은 누구 거를 했어요? 멀티 포인트라 그랬죠. 멀티 포인트가 없네요. 멀티 포인트 대신 뭐가 나왔어요? 멀티 드롭이 나온 거죠. 멀티 포인트나 멀티 드롭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멀티 포인트로 구성을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래요. 적합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멀티 포인트 그러면 이제 단말기를 여러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단말기를 여러 개 설치할 거니까 그만큼 이제 회선 경비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선을 꽂을 그 구멍의 수, 포트 수도 증가가 되는 거고요. 변복 쪽이 모뎀이요. 모뎀의 대수도 증가하겠죠. 잘못된 게 2번에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제어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다 그랬는데 단말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복잡하죠.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속의 폴링을 할 수 있게 설계된 그 변복 조기가 뭐냐 물어봅니다. 폴링 나왔어요. 폴링. 폴링 나오면 뭐요? 멀티포인트 모뎀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교환기 이름이 뭐냐? 최초의 교환기 이름이 TDX 10번이요. 그 다음에 7번이요. 국내에서 개발한 교환기래요. 시내 및 시외용으로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완전 분산 제어 방식을 채택한 그 교환기 이름이 뭐냐? 걔가 TDX 10번이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전자교환기 시스템에서 종합정보통신망의 대도시 구축에 적합한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이 다른 말로 ISDN이고 그 ISDN의 대도시 구축 표준형을 보고 우리는 TDX 10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요. 국산이래요. 국산 전자교환기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10번부터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10번이 이제 국내 최초의 교환기고요. 그럼 10번 이후로 18번도 만들어졌겠죠. 국내에서. 그리고 10번부터 들어왔으니까 1, 2, 3, 4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1번이 있는데 1번을 개량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서 A라는 글자 붙여서 우리가 도입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2번은 뒤에 아무런 글자가 없죠. 그럼 얘는 개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국내 게 아닌 게 2번입니다. 지금 방금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